할아버지는 절대 저런 데 안 가. 평생. 독일 뮌헨의 63세 은행 지점장 클라우스가 손자에게 단호히 선언했습니다. TV 화면 속 BTS 진이 똑같은 옷을 입고 남자 여자 섞여서 함께 바닥에 누워 삶은 달걀을 먹는 장면, 그는 이것을 야만적이라 불렀죠. 그런데 9개월 후 클라우스는 그 야만적인 찜질방 한복판에 벌거벗고 누워 있었고 1년 뒤엔 전국 15곳 목욕탕을 평가하는 블로거가 됐습니다. 대체 2만 원짜리 한국 때밀이가 독일 신사의 인생을 어떻게 완전히 뒤집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3년의 기록을 공개합니다.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우시다면 만세라고 댓글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뮌헨에서 35년간 은행 지점장으로 일했던 클라우스 밀러입니다. 올해 63세고요. 2년 전 은퇴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한국 찜질방에 중독됐는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처음엔 정말 혐오스럽다고 생각했어요. 2024년 3월이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있는데 13살 손자 루카스가 소파에서 핸드폰을 보며 깔깔거리더군요. 요즘 아이들은 텔레비전보다 유튜브를 더 많이 보잖아요. 루카스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할아버지 이거 봐요. 진이 완전 웃겨요. 진이 누군가 했더니 BTS라는 한국 아이돌 그룹 멤버더라고요. 손자가 워낙 좋아해서 저도 이름 정도는 알고 있었죠. 화면을 힐끗 봤는데 이상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젊은 남자 둘이 이상한 옷을 입고 바닥에 누워 있더군요. 한 명은 한국 사람이고 한 명은 일본 사람 같았는데 둘 다 머리에 흰 수건을 양머리처럼 말아 올리고 있었어요. 저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뭐야 저게? 어른들이 왜 저렇게 이상한 짓을 해? 루카스가 신이 나서 설명하더군요. 할아버지, 저기가 찜질방이래요. 한국에서는 다들 저렇게 한대요. 완전 재밌어 보이죠? 찜질방이요? 처음 듣는 단어였어요. 화면을 자세히 보니 남자들이 여러 명 바닥에 드러누워 있고 어떤 사람은 삶은 달걀을 까먹고 어떤 사람은 음료를 마시고 있더라고요. 모두 같은 이상한 옷을 입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문화네. 남자들이 다 같이 저렇게 바닥에 굴러다닌다고. 비위생적이야. 루카스가 영상을 더 보여줬어요. 이번엔 BTS 진이 일본 배우한테 뭔가를 설명하는 장면이었는데 자막을 보니 때밀이라는 거더군요. 화면 속에서 때밀이 설명을 하는데 탕에 들어가면 전문적으로 때를 밀어주는 사람이 있는데 세신사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벌거벗고 남한테 몸을 맡긴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 남이 남의 몸을 민다고? 그것도 벌거벗은 상태로? 말도 안 돼. 할아버지 왜 그래요? 루카스가 물었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죠. 루카스, 이건 야만적이야. 프라이버시도 없고 위생적이지도 않아. 할아버지는 절대 저런 데 안 가. 평생. 루카스가 삐진 표정을 지었어요. 할아버지는 맨날 이상하다고만 해요. 진도 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저는 신문으로 다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건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야. 내 나이에 벌거벗고 남한테 몸을 맡긴다고. 상상도 하기 싫었어요. 그날 밤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아내가 웃더군요. 당신 너무 고지식해. 요즘은 그런 문화도 있는 거지. 아니요. 전 63년을 살면서 남한테 제 몸을 맡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앞으로도 그럴 생각 없고요. 그렇게 말했던 제가 9개월 뒤에 그 야만적이라던 찜질방 한복판에 벌거벗고 누워있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 딸 안나는 5년 전 한국 남자와 결혼했어요. 사위 정민호는 삼성전자 엔지니어인데 착하고 성실한 청년이죠. 처음엔 딸이 한국 같은 먼 나라로 시집 간다고 해서 속이 상했지만 지금은 민호를 아들처럼 생각합니다. 2024년 12월이었어요. 안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준서 돌잔치 하는데 꼭 오셔야 해요. 준서는 제 외손자 이름이에요. 저는 흔쾌히 승낙했죠. 물론이지. 외손자 돌잔치인데 당연히 가야지. 아내와 함께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12월 15일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11시간 비행이 좀 힘들었지만 외손자 본다는 생각에 피곤한 줄도 몰랐죠.
공항 입국장에서 민호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장인어른, 장모님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호텔 가기 전에 한국 맛 좀 보여드릴게요. 민호가 저희를 데려간 곳은 남대문 시장이었어요. 와,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요. 독일 크리스마스 마켓보다 더 붐볐어요. 시장을 걷는데 길거리에서 이상한 광경이 보였습니다. 드럼통 같은 걸 반으로 잘라서 그 위에 뭔가를 굽고 있더라고요. 연기가 모락모락 나고 달콤한 냄새가 났어요. 저는 민호에게 물었습니다. 저게 뭐니? 호떡이요. 한국 겨울 간식인데 꼭 드셔보셔야 해요. 민호가 3개를 사서 건네줬어요. 반으로 접힌 노란 빵 같은 걸 받았는데 손에 들자마자 뜨겁더라고요. 한 입 베어 물었는데 세상에, 안에서 뜨거운 시럽이 흘러나왔어요. 흑설탕 맛이었죠. 메인갓, 이게 뭐니? 왜 이렇게 맛있어? 아내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이거 정말 맛있네. 독일에도 이런 거 있으면 좋겠어. 민호가 웃으면서 다른 가게로 데려갔어요. 이번엔 붕어 모양 빵이 줄지어 구워지고 있더라고요. 빵이 왜 물고기 모양이에요? 제가 물었죠. 붕어빵이에요. 안에 단팥이 들어있어요. 하나 드셔보세요. 한 입 베어 물었는데 안에 달콤한 뭔가가 들었더라고요. 이게 콩이에요? 네, 파치라는 콩으로 만든 거예요. 콩으로 단 걸 만든다고? 독일에선 상상도 못해. 이거 신기하네. 민호는 멈추지 않았어요. 이번엔 하얀 둥근 빵을 사왔는데 호빵이라더군요. 쪄서 만든 빵이라는데 역시 안에 팥이 들어있었어요. 한국 사람들 팥 정말 좋아하네. 내가 웃으며 말했죠. 그 다음은 팥죽이었어요.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받았는데 달콤하고 구수하더라고요. 추운 날씨에 딱이었어요. 한 그릇 다 비우고 나서 저는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민호야, 이런 게 겨울마다 있으면 천국이겠다. 민호가 빙긋 웃었어요. 장인어른,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내일 더 놀라운 거 보여드릴게요. 그때는 몰랐죠. 민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다음 날은 준서 돌잔치였어요. 한국식 돌잔치는 처음 봤는데 정말 화려하더라고요. 준서가 한복 입은 모습이 너무 귀여웠어요. 잔치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피곤해서 일찍 자려고 했는데 민호가 전화를 했어요. 장인어른, 내일 시간 되세요? 한국 왔으면 꼭 해보셔야 할 게 있어서요. 뭔데요? 때 한번 밀어보셔야죠. 그 순간 저는 3월에 TV에서 봤던 BTS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그 벌거벗고 바닥에 누워있던 사람들, 서로 몸을 문지르던 장면들.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때를 민다고? 그거 그 BTS가 했던 거 아니에요? 남자들이 벌거벗고 바닥에 누워있던? 민호가 웃더군요. 아, 장인어른 그거 보셨구나. 맞아요, 찜질방이요. 한국 문화인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그런 거 안 해. 그건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야. 63년 평생 남한테 제 몸 맡긴 적 없어요. 전화를 끊었지만 마음이 불편했어요. 거절이 너무 강했나 싶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날 밤 딸 안나가 찾아왔습니다. 안나가 제 호텔 방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더니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아빠, 민호가 섭섭해했어요. 아빠한테 한국 문화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안나야, 아빠가 너무 늙었어. 그런 건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야. 안나가 제 손을 잡았어요. 아빠, 저도 처음엔 낯설었어요. 근데 직접 해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한국에서 5년 살면서 제일 잘한 일 중 하나예요. 아니야. 벌거벗고 남한테 몸을 맡긴다는 게 상상이 안 돼. 안나가 빙긋 웃었습니다. 아빠, 루카스한테 직접 해봤다고 자랑할 수 있잖아요. 그 애가 그 영상 보여드렸을 때 아빠가 뭐라고 했는지 다 얘기하던데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맞아요. 저는 손자 앞에서 야만적이라고 했죠. 절대 안 간다고 선언까지 했고요. 안나가 다시 말했어요. 딱 한 번만요. 그리고 싫으면 다신 안 가도 돼요. 아빠, 제발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민호의 차를 타고 있었습니다. 아내도 함께였어요.
아내는 은근히 기대하는 눈치더라고요. 차가 서울 용산 어딘가에 멈췄어요. 큰 건물이었는데 입구에 한글과 영어로 SPA라고 써 있더군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여기가 서울에서 제일 좋은 찜질방이에요. 외국 관광객들도 많이 와요. 들어가니 신발을 벗으라고 하더라고요. 신발을 벗고 락커 키를 받았어요. 남자는 이쪽, 여자는 저쪽이라며 아내와 헤어졌습니다. 민호를 따라 탈의실에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옷을 벗고 있더군요. 저는 서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민호가 먼저 옷을 벗기 시작했어요. 장인어른, 여기선 다 이렇게 해요. 괜찮아요. 저는 30분을 망설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옷을 안 벗고 서 있으니 당연했죠.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장인어른, 여기 오신 김에 그냥 한번 해보시는 게 어때요? 결국 저는 옷을 벗었습니다. 63년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순간이었어요. 탕으로 들어가는 문을 여니 김이 확 올라왔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정말 TV에서 봤던 그대로였습니다. 여러 개의 탕이 있고 사람들이 각자 탕에 앉아 있거나 벽에 기대 있더라고요. 민호가 저를 뜨거운 탕에 앉혔어요. 처음엔 너무 뜨거웠지만 조금 있으니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렇게 10분쯤 있었을까요? 민호가 일어나라고 했어요. 장인어른,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따라오세요. 민호를 따라갔더니 조그만 방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세신실이라는 곳이었죠. 한 방에 들어가니 딱딱한 침대 같은 게 있었어요. 민호가 거기 누우라고 했습니다. 저는 누웠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죠.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그때 한 아저씨가 들어왔어요. 50대쯤 돼 보이는 분이었는데 손에 초록색 거친 수건 같은 걸 끼고 있더라고요. 민호가 제게 속삭였어요. 이탈리아 타월이에요. 때 미는 거예요. 아저씨가 제 팔을 잡고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야. 저는 비명을 질렀어요. 너무 아팠거든요. 피부가 벗겨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점점 시원해지더라고요. 아픔이 사라지고 이상한 기분 좋음이 올라왔습니다. 아저씨는 말없이 제 등, 다리, 발까지 꼼꼼하게 문질렀어요. 그때 저는 눈을 떴습니다. 제 몸에서 시커먼 뭔가가 우수수 떨어지고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제가 놀라서 물었죠. 때요. 장인어른 몸에서 나온 거예요. 민호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게 다 내 몸에서 나온 거라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 매일 샤워했는데? 세신사 아저씨가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샤워로는 이런 때 못 없애요. 때밀이 해야 나와요. 20분쯤 지났을까요? 아저씨가 끝났다며 일어나라고 했어요. 저는 일어나 제 팔을 봤습니다. 세상에, 피부가 미끌미끌했어요. 애기 피부 같았죠. 민호가 저를 다시 탕으로 데려갔어요. 물에 들어가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게 나야? 63년 인생에서 이런 피부는 처음이었어요. 탕에서 나와 황토방이라는 곳으로 갔어요. 바닥이 따뜻하고 벽이 흙으로 돼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삶은 달걀을 까먹고 어떤 사람은 바나나 우유 같은 걸 마시고 있었어요. 한쪽 구석에선 대자로 누워 코를 고는 할아버지도 보였습니다. 머리엔 양머리처럼 만든 흰 수건이 올라가 있었죠. 거기 누워서 식혜라는 음료를 받았습니다. 달콤하고 시원한 맛이었어요. 그때 저는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민호야, 내가 틀렸어. 네? 민호가 놀라서 저를 봤어요. TV로 볼 때는 야만적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직접 해보니까 이게 문명이야, 문명. 저는 진심이었어요. 황토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제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63년을 살면서 남한테 제 몸을 맡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의사한테 진찰받을 때 빼고는요. 마사지도 받아본 적 없었죠. 독일에서는 그런 게 흔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 완전히 벌거벗고 낯선 사람한테 제 몸을 맡겼습니다. 그 사람이 제 피부를 문지르고 때를 밀고 몸을 씻겨줬어요. 처음엔 두려웠어요. 부끄럽고 이상했죠. 근데 끝나고 나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민호가 옆에 누워서 물었어요. 장인어른 어떠세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좋아. 정말 좋아. 이런 기분은 처음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하나요? 네, 저는 아버지 손잡고 6살 때부터 목욕탕 다녔어요. 가족끼리 같이 가기도 하고 친구들끼리 가기도 해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편하게 벌거벗고 있을 수 있는 거네요. 저는 다시 천장을 봤습니다. 독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우리는 사우나 갈 때도 다 타월로 몸을 가려요. 민호가 웃었어요. 처음엔 다 그래요. 근데 한두 번 오시면 익숙해져요. 우리는 황토방에서 1시간쯤 더 있었어요. 중간에 다시 탕에 들어가기도 하고 얼음방이라는 추운 방에도 갔다 왔어요. 신기한 건 지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누워있기만 해도 시간이 갔어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장인어른, 불안증막 가보실래요? 불안증막이요? 네, 엄청 뜨거운 곳인데 땀을 엄청 흘려요. 해독 효과가 있대요. 민호를 따라 불안증막에 들어갔어요. 문을 여니 열기가 확 밀려왔습니다. 온도계를 보니 95도였어요. 이거 진짜 들어가는 거야? 제가 주저했죠. 네, 한 5분만 있으면 돼요. 들어가서 앉았는데 1분 만에 땀이 주르륵 흘렀어요. 2분 지나니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3분 되니 못 견디겠더라고요. 민호야, 나 못 견디겠어. 괜찮아요, 밖에 나가요. 밖으로 나오니 살 것 같았어요. 민호가 찬물을 줬는데 그걸 마시니 정말 시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 어떻게 저거 버티나요? 익숙해지면 10분도 있어요. 민호가 웃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5분도 못 버티겠던데요. 그렇게 3시간을 찜질방에서 보냈어요. 나올 때쯤 되니 몸이 가벼웠습니다. 머리도 맑아진 것 같았고요. 탈의실에서 옷을 입는데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이 달라 보였습니다. 피부가 밝아졌고 표정이 편안해 보였어요. 민호가 물었어요. 장인어른 후회 안 하시죠? 저는 웃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고마워. 민호가 아니었으면 평생 이런 거 몰랐을 거야.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생각했어요. 내가 왜 그렇게 거부했을까? TV로만 봐서 오해한 거였어요. 호텔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손자 루카스한테 영상통화를 거는 거였습니다. 루카스, 할아버지야. 루카스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할아버지, 한국 재밌어요? 그럼. 그리고 말이야, 할아버지가 그거 했어. 뭐요? 그 찜질방. 너가 보여줬던 BTS 진 하던 거. 루카스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진짜요? 양머리 수건도요. 저는 핸드폰에 저장한 사진을 보여줬어요. 찜질복 입고 양머리 수건 쓴 제 셀카였죠. 루카스가 환호했습니다. 할아버지 완전 멋있어요. 진이랑 똑같아요. 할아버지 짱이에요. 저는 뿌듯하게 웃었어요. 그치? 할아버지도 이제 K문화 좀 알아.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찜질방 생각이 났어요. 그 따뜻한 바닥, 깨끗해진 피부, 편안했던 마음.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다음에 한국 오면 또 가고 싶어요. 아내가 웃었어요. 당신 완전히 빠졌네. 네, 빠진 것 같아요. 독일로 돌아가는 날 저는 민호한테 물었어요. 이탈리아 타월 어디서 살 수 있나요? 민호가 웃으며 가방을 건넸습니다. 장인어른 드리려고 준비했어요. 20장 넣어뒀어요. 고마워요. 독일 가서 쓸게요. 근데 장인어른 독일에서 쓰려면 세게 문질러야 해요. 때가 쌓였을 테니까요. 저는 웃었습니다. 알았어요. 근데 민호야, 이게 집에서 하는 거랑 찜질방에서 하는 거랑 같나요? 아니요, 찜질방이 훨씬 좋죠. 프로가 해주니까요. 그럼 다음에 또 와야겠네요. 민호가 씩 웃었습니다. 언제든 오세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루카스한테 보낼 선물을 생각했어요. 양머리 수건 만드는 법 영상을 찾아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썼죠. 루카스, 할아버지가 한국에서 배운 거야. 같이 해보자. 독일로 돌아온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이상한 증상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샤워를 해도 뭔가 개운하지 않았어요. 피부가 거칠어진 것 같았고 몸이 무거웠죠. 아내한테 말했어요. 여보, 제가 이상해요.
뭔가 찜질방 가기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아내가 웃었습니다. 당신 그거 그리워하는 거 아니에요? 설마요. 그냥 한번 해본 거예요. 근데 마음 한구석에선 알고 있었어요. 그리워하고 있다는 걸. 2월 어느 날 저는 민호한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준서 많이 컸겠다. 사진 좀 보내줘. 민호가 준서 사진을 보내왔어요. 정말 많이 컸더라고요. 걷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저는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준서 보러 가야 할 것 같아요. 아내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어요. 준서요? 진짜로요? 당연하죠. 외손자인데. 찜질방 가려는 거 아니에요? 저는 발끈했습니다. 아니에요. 외손자 보러 가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는 찜질방도 생각하고 있었죠. 3월 말 우리는 다시 한국행 비행기를 탔어요. 이번엔 봄이라 날씨가 좋더라고요. 민호가 공항에 나와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이번엔 어디 가보고 싶으세요? 준서 보고. 그리고 혹시 시간 되면 그 찜질방? 민호가 활짝 웃었어요. 알았어요. 이번엔 부산 가보시는 거 어때요? 부산? 네, 해운대에 큰 목욕탕이 있어요. 바다 보면서 탕에 들어갈 수 있어요. 제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그거 좋네. 준서 집에서 하루 묵고 다음날 우리는 부산으로 KTX를 탔어요. 2시간 반 만에 부산역에 도착했죠. 해운대 목욕탕은 정말 컸어요. 5층 건물이었는데 옥상에 탕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엔 주저하지 않았어요. 탈의실에서 빠르게 옷을 벗고 탕으로 갔죠. 옥상탕은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탕에 앉아서 바다를 볼 수 있었거든요. 파란 하늘, 푸른 바다, 그리고 따뜻한 물. 민호야, 이거 진짜 좋은데요? 그죠? 부산 사람들은 이런 데서 힐링해요. 세신실에 갔더니 한 아저씨가 서 있었어요. 조금 더 젊은 분이었죠. 때밀이가 시작됐는데 서울 때보다 조금 약한 것 같았어요. 끝나고 나와서 민호한테 말했습니다. 이번 분은 좀 약하네요. 민호가 놀라서 저를 봤어요. 장인어른 벌써 구별하세요? 서울 때가 더 세고 좋았어요. 민호가 웃었습니다. 장인어른 이제 전문가 되시겠는데요? 그날 저는 새로운 걸 발견했어요. 소금방이라는 곳이었는데 벽이 온통 소금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건 뭐예요? 소금방이요. 소금이 피부에 좋대요. 민호가 설명했어요. 신기하네요. 한국은 정말 종류가 많아요. 독일 사우나는 그냥 뜨거운 방 하나인데. 그날 저는 5시간을 찜질방에서 보냈어요. 탕도 3번 들어갔고 불안 증막도 다시 도전해봤죠. 이번엔 7분 버텼어요. 부산에서 돌아오는 KTX 안에서 저는 메모를 했습니다. 서울 용산 찜질방 별 3.5개. 때밀이는 좋은데 시설이 조금 오래됐음. 부산 해운대 찜질방 별 4개. 바다 전망 최고. 근데 세신사가 좀 약함. 민호가 제 노트를 봤어요. 장인어른 뭐 하세요? 평가 좀 하는 거죠. 다음에 또 올 때 참고하려고요. 민호가 웃었습니다. 다음에요? 벌써 다음을 생각하세요? 저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글쎄요. 그럴 수도 있죠. 독일 돌아가서 짐을 풀었어요. 이번엔 호떡 믹스를 10봉지 샀습니다. 이탈리아 타월도 20장 더 샀고요. 아내가 웃었어요. 당신 이제 한국 물건만 사네. 맛있고 좋은데 어떡해요. 일주일 후 저는 루카스 집에 갔어요. 호떡을 만들어 주려고요. 루카스가 신기해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한국 음식이에요? 할아버지가 한국에서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더라. 호떡을 구워서 루카스에게 줬더니 한 입 베어 물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할아버지, 이거 완전 맛있어요. 더 먹어도 돼요? 그럼. 할아버지가 많이 만들었어. 그날 저녁 루카스 엄마 그러니까 제 큰딸이 물었어요. 아버지, 요즘 한국에 푹 빠지신 것 같아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런가? 나이 들어서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재밌네. 다음은 언제 가세요? 글쎄. 준서 2 돌 때쯤? 큰딸이 웃었어요. 아버지 핑계 엄청 찾으시네. 뭐 어때?
외손자 보는 김에 찜질방도 가고 그러지 뭐. 저는 민호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민호야, 이번엔 좀 특별하게 해보고 싶은데. 민호가 전화를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장인어른? 여러 군데 목욕탕 가보면 어떨까요? 어디가 제일 좋은지 비교해보고 싶어요. 민호가 웃었어요. 장인어른 진짜 빠지셨네요. 좋아요, 제가 코스 짜드릴게요. 10월 초 저는 3번째 한국 방문을 했어요. 이번엔 일주일 일정이었죠. 민호가 계획을 짰습니다. 서울 2곳, 부산 1곳, 대구 1곳. 첫 번째는 서울 강남 쪽 목욕탕이었어요. 새로 생긴 곳이라고 했는데 시설이 정말 깨끗했습니다. 탕도 종류가 많았어요. 녹차탕, 와인탕, 우유탕까지 있더라고요. 와인탕이요? 진짜 와인 넣은 거예요? 네, 레드와인 넣었대요. 피부에 좋대요. 신기하네요. 독일 사람들이 알면 놀라겠어요. 세신을 봤는데 이번 아저씨는 경력이 15년이라고 했어요. 손맛이 확실히 달랐습니다. 끝나고 민호한테 말했죠. 이번 분 정말 잘하시네요. 힘 조절이 완벽해요. 그죠? 여기 세신사들 유명해요. 저는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서울 강남 찜질방 별 4.5개. 시설 최고, 세신사 실력 좋음. 근데 사람이 너무 많음. 이틀 후 우리는 부산으로 갔어요. 이번엔 센텀시티 쪽 목욕탕이었죠. 여기는 지난번 해운대와 달랐어요. 더 현대적이고 깔끔했습니다. 세신을 봤는데 이번 아저씨가 물었어요. 손님 외국분이세요? 네, 독일에서 왔어요. 오, 독일. 여기 처음이세요? 아니요, 한국 찜질방은 3번째예요. 아저씨가 놀라더군요. 외국분이 찜질방 3번이나 오시다니 대단하시네요. 좋아서요. 독일에는 이런 거 없거든요. 그럼 제가 특별히 잘 해드릴게요. 정말 잘해줬어요. 끝나고 나니 피부가 뽀송뽀송했습니다. 민호한테 말했어요. 여기 세신사분 정말 프로네요. 부산 사람들 손맛 좋아요. 민호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마지막은 대구였습니다. 민호가 특별한 곳이 있다며 데려갔는데 작은 동네 목욕탕이었어요. 여기요? 좀 오래된 것 같은데. 장인어른, 여기 세신사 아저씨가 경력 30년이에요. 대구에서 제일 유명한 분이라고요. 들어가니 정말 오래된 목욕탕이었어요. 시설은 낡았지만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세신실에 갔더니 60대쯤 돼 보이는 아저씨가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인사했죠. 오이소, 눕소, 경상도 사투리더군요. 누웠는데 첫 터치부터 달랐습니다. 이분은 정말 프로였어요. 힘 조절이 완벽했고 제 몸 구석구석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깨가 뭉쳤다는 것도 알아챘죠. 손님, 어깨 많이 뭉쳤네요. 사무직이십니까? 네, 은행원이었어요. 아, 그래서 여기 좀 풀어드릴게요. 아저씨가 어깨를 주물러 주는데 30년 경력이 느껴졌습니다. 20분 동안의 세신이 끝났을 때 저는 감탄했어요. 정말 최고예요. 지금까지 중에 제일 좋았어요. 아저씨가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오이소. 민호한테 말했죠. 민호야, 여기 별 5개예요. 진짜 최고야. 그죠? 제가 추천한 거 믿으셨죠?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대구 동네 목욕탕 별 5개. 시설은 오래됐지만 세신사 실력 최고. 30년 경력의 손맛. 꼭 다시 오고 싶음. 서울로 돌아오는 KTX 안에서 저는 노트를 정리했어요. 이제 제법 목욕탕 4곳을 가봤습니다. 민호가 제 노트를 보며 웃었어요. 장인어른, 이거 블로그에 올리시는 거 어때요? 블로그요? 네, 요즘 외국인들이 한국 찜질방 엄청 궁금해하거든요. 장인어른 경험담 올리시면 인기 많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볼게. 독일 돌아가서 저는 정말로 블로그를 만들었어요. 독일어로 클라우스의 한국 목욕탕 가이드라는 제목을 달았죠. 첫 글은 63세 독일 남자 한국 찜질방에 빠지다였어요. 제 경험담을 솔직하게 썼습니다. 처음엔 야만적이라고 생각했다고, 근데 직접 해보니 문명이었다고, 이제는 중독됐다고. 글을 올렸는데 반응이 뜨거웠어요.
일주일 만에 조회수 5,000회가 넘었습니다. 댓글들도 많았어요. 저도 가보고 싶어요. 63세에 도전하신 거 대단하세요. 다음 글 기대됩니다. 아내가 웃었습니다. 당신 이제 블로거네요. 재밌네요.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니까. 다음 글은 뭐 쓸 거예요? 각 목욕탕 비교 후기. 그리고 초보자를 위한 팁. 아내가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 완전히 전문가 됐네. 블로그가 인기를 끌면서 저는 계속 글을 올렸어요. 찜질방 에티켓 10가지, 양머리 수건 제대로 만드는 법, 한국 목욕탕 용어 가이드, 지역별 목욕탕 특징. 구독자가 1,000명을 넘었을 때 한 독일 여행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가 한국 여행 상품을 기획 중인데 찜질방 체험을 넣으려고요. 혹시 자문을 해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2026년 3월 저는 4번째 한국 방문을 했어요. 이번엔 준서 생일도 아니었지만 블로그 때문에 새로운 목욕탕들을 체험하고 싶었거든요. 민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이제 핑계도 안 대세요? 뭐 솔직한 게 낫잖아요. 저는 찜질방 때문에 온 거예요. 이번엔 제가 직접 계획을 짰어요. 서울 3곳, 경기도 2곳, 전주 1곳. 서울 목욕탕에 갔는데 이번엔 혼자 갔어요. 민호 없이요. 탈의실에서 자연스럽게 옷을 벗고 탕에 들어갔죠. 양머리 수건도 30초 만에 완벽하게 접었습니다. 옆에 한국 아저씨가 앉았어요. 50대쯤 돼 보이는 분이었는데 저를 힐끔 보더니 말을 걸었습니다. 외국 분이세요? 네, 독일에서 왔어요. 오, 독일. 찜질방 처음이세요? 아니요, 6번째예요. 아저씨가 놀랐어요. 6번이요? 대단하시네요. 좋아서요. 독일에는 이런 거 없거든요. 어디 가보셨어요? 저는 제가 가본 목욕탕들을 설명했어요. 서울, 부산, 대구, 전주. 아저씨가 감탄했습니다. 완전 전문가시네요. 저보다 더 많이 다니셨는데요. 저희 목욕탕 투어하는 거예요. 제가 웃으며 말했죠. 그 아저씨가 친구들한테 저를 소개했어요. 야, 이 양반 봐. 독일에서 왔는데 우리보다 찜질방 더 잘 알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신기해하며 질문을 했어요. 독일에는 정말 이런 거 없어요? 사우나는 있는데 이렇게 편하게 누워있는 건 없어요. 때밀이도 안 해요? 전혀요. 그래서 처음엔 충격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한국 찜질방을 알게 됐어요? 손자가 BTS 영상 보여줘서요. 그때는 야만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직접 해보니 최고더라고요.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외국 사람들 처음엔 다 그래요. 저는 이날 한국 아저씨들과 2시간을 탕에서 보냈어요. 한국 이야기, 독일 이야기, 인생 이야기를 나눴죠. 황토방에 누워서 식혜를 마시는데 한 아저씨가 물었어요. 한국말 배우세요? 조금요. 시원하다, 아, 살 것 같다 이런 거요. 오, 발음 완벽한데요. 저는 뿌듯했습니다. 한국어는 어렵지만 찜질방에서 쓰는 말들은 제가 다 외웠거든요. 귀국하기 전날 저는 뮌헨 로타리 클럽 회원들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다음 모임 때 특별 발표 하나 하고 싶습니다. 회장이 답장했습니다. 무슨 주제인가요? 한국 찜질방 문화입니다. 꼭 들어보셔야 해요. 독일 돌아가서 PPT를 만들었어요. 사진도 넣고 영상도 넣고 제 경험담도 정리했죠. 로타리 클럽 모임 날 저는 이탈리아 타월 실물을 가져갔어요. 회원들이 웃었습니다. 클라우스, 그게 뭔가? 이걸로 때를 밀어요. 제가 시연을 했죠. 사람들이 신기해했어요. 정말 때가 나와요? 네, 엄청 나와요. 63년 묵은 때가 우수수 떨어졌어요. 발표는 성공적이었어요. 끝나고 5명이 다가왔습니다. 클라우스, 나도 한국 가고 싶어. 같이 갈 수 있나? 물론이죠. 제가 가이드 해드릴게요. 정말? 언제가? 6월쯤 어때요? 저 또 갈 예정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는 5명의 독일 친구들과 함께 5번째 한국 방문을 계획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손자 루카스한테 영상통화를 했어요. 루카스야, 할아버지가 약속 하나 할게.
뭔데요? 내가 18살 되면 할아버지가 한국 데려갈게. 같이 찜질방 가자. 루카스가 환호했습니다. 진짜요? 저도 양머리 수건하고 싶어요. 그럼 할아버지가 다 가르쳐 줄게. 때 미는 것도 알려주고. 루카스가 웃었어요. 할아버지 완전 한국 사람 다 됐어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가? 어쩌면 마음은 반쯤 한국 사람인지도 모르겠네. 2025년 6월 저는 5명의 독일 친구들과 함께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친구들은 모두 60대였고 다들 제 블로그를 열심히 읽었던 사람들이었죠. 클라우스, 진짜 그렇게 좋아? 한 친구가 물었어요. 직접 해보면 알아. 말로는 설명 못해. 민호가 우릴 맞으러 나왔습니다. 장인어른 친구분들 모시고 오셨네요. 네, 이번엔 제대로 보여줘야 해요. 첫날은 서울 강남 찜질방이었어요. 친구들은 저처럼 탈의실에서 30분을 망설였습니다. 클라우스, 정말 벗어야 해? 하인츠가 물었어요. 응, 여기선 다 벗어. 걱정 마. 처음엔 다 그래. 친구들이 하나둘 옷을 벗기 시작했어요. 표정들이 다들 불편해 보였죠. 탕에 들어가니 친구들이 놀랐습니다. 오, 따뜻하네. 그죠? 이제 세신실 갈 거예요. 세신실에서 친구들은 저처럼 비명을 질렀어요. 아야, 이거 진짜 아프네. 처음엔 그래. 근데 곧 시원해질 거야. 20분 후 친구들 얼굴이 바뀌었습니다. 모두 감탄하고 있었어요. 클라우스, 이거 진짜 대단한데? 내 피부 봐봐. 그치? 내가 말했잖아. 황토방에 다 같이 누워서 식혜를 마셨어요. 친구들이 하나씩 말했습니다. 클라우스, 내가 맞았어. 이건 문명이야. 처음엔 의심했는데 정말 좋네. 독일에도 이런 거 있으면 좋겠어. 저는 뿌듯했습니다. 제 친구들이 제가 느꼈던 걸 똑같이 느끼고 있었어요. 3일 동안 우리는 서울, 부산, 대구 목욕탕을 다녔어요. 친구들은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마지막 날 대구 그 30년 경력 세신사 아저씨한테 갔어요. 친구들도 감탄했죠. 이분 손맛 정말 대단하네. 그죠? 이분이 대구에서 제일 유명한 분이에요. 아저씨가 저를 알아봤어요. 오, 독일 손님. 또 오셨네요. 네, 이번엔 친구들 데려왔어요. 좋은 친구들이네요. 다들 잘해드릴게요. 독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친구들이 말했어요. 클라우스, 우리 내년에 또 가자. 당연하죠. 저는 매년 갈 거예요. 너 진짜 중독됐구나. 저는 웃었습니다. 중독이요? 그런 것 같아요. 집에 돌아와서 블로그에 새 글을 올렸어요. 독일 친구들과 함께한 한국 찜질방 투어.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구독자가 3,000명을 넘었어요.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저도 친구들 데리고 가고 싶어요. 클라우스님 덕분에 한국 여행 결심했어요. 찜질방 투어 상품 만들어주세요. 아내가 물었어요. 당신 이제 유명인 됐네. 재밌어요. 사람들한테 좋은 걸 알려주는 게. 다음엔 언제 가요? 9월에 준서 새돌이잖아요. 아내가 웃었습니다. 이제 아예 솔직하네. 뭐 숨길 것도 없죠. 저는 찜질방 좋아해요. 외손자도 보고 찜질방도 가고 일석이조예요. 그해 9월 저는 6번째 한국을 방문했어요. 이번엔 제주도에 처음 갔습니다. 제주도 목욕탕은 또 달랐어요. 바다 소금을 쓴다고 했는데 물이 정말 부드러웠죠. 민호한테 말했어요. 이제 전국 거의 다 다닌 것 같아요. 아직 멀었어요, 장인어른. 한국의 목욕탕 수천 개예요. 수천 개요? 그럼 평생 다 못 가겠네요. 평생 다니시면 되죠. 민호가 웃었어요. 2025년 12월 저는 7번째 한국 방문을 했어요. 이번엔 겨울이라 눈이 많이 왔습니다. 강원도 평창에 갔는데 눈 내리는 걸 보며 노천탕에 들어갔어요. 환상적이었죠. 하늘에서 눈이 내리고 물은 따뜻하고 주변은 하얗게 눈으로 덮여 있고. 이건 천국이에요. 제가 혼자 중얼거렸죠. 옆에 있던 한국 할아버지가 웃었어요. 그죠? 겨울 노천탕이 제일 좋아요.
지금 저는 2026년 1월 뮌헨 집에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한국을 7번 방문했어요. 전국 15곳의 목욕탕을 다녔죠. 블로그 구독자는 3,000명이 넘었고 독일 여행사와 함께 찜질방 투어 상품도 만들었어요. 올해 첫 투어에 20명이 신청했습니다. 제가 직접 가이드를 할 예정이에요. 손자 루카스는 이제 16살이 됐어요. 2년 후면 약속대로 함께 한국에 갈 수 있죠. 요즘 저는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어요. 간단한 대화 정도는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내가 물어요. 당신 정말 평생 한국 다닐 거예요? 당연하죠. 이제 한국은 제 제2의 고향이에요. 며칠 전 민호한테서 메시지가 왔어요. 장인어른 전주 한옥마을 근처에 전통 찜질방 새로 생겼대요. 거기 황토가 유명하다던데 4월에 같이 가시죠? 저는 즉시 답장했습니다. 좋아. 비행기 표 바로 끊을게. 그리고 호떡 파는데도 꼭 들러야 해. 지난밤 꿈을 꿨어요. 3년 전 처음 찜질방에 갔던 날 황토방에 누워 천장을 보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었죠. 내가 틀렸다고. 이게 야만이 아니라 문명이라고. 벌거벗고 남한테 몸을 맡긴다는 게 처음엔 두려웠어요. 부끄럽고 이상했죠. 근데 그 순간 저는 배웠습니다. 진짜 신뢰가 뭔지. 신뢰는 옷을 입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모든 걸 내려놓을 때 생기는 거였죠. 벌거벗고 모든 방어막을 내려놓고 낯선 사람에게 내 몸을 맡기는 것. 그게 한국 찜질방이 가르쳐준 거였습니다. 63세에 배운 인생의 교훈이었어요. 오늘도 저는 이탈리아 타월로 샤워를 합니다. 독일집 욕실에서요.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한국 생각이 나죠. 그리고 다음 방문을 기다립니다. 제 제2의 고향 한국으로 돌아갈 날을. 양머리 수건을 쓰고 황토방에 누워 식혜를 마실 날을. 그날을 기다리며 저는 오늘도 블로그에 글을 씁니다. 이 모든 게 2만 원이라고. 한국인들 너무 부럽잖아. 어느 외신 기자가 한 말입니다. 맞아요. 정말 부러워요. 하지만 이제 저도 그걸 즐길 수 있으니 행운이죠. 곧 4월이 오면 저는 다시 인천공항에 도착할 겁니다. 민호에게 전화를 걸 거예요. 민호야, 도착했어. 이번엔 어디로 갈까? 전주 전통 찜질방? 그리고 민호가 웃으며 대답하겠죠. 네, 장인어른. 차 가져왔어요. 가시죠. 저는 차에 타며 창밖을 볼 겁니다. 한국의 봄, 벚꽃이 피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겠죠. 아, 집에 왔구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